네,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먼저 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4월 중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요즘은 이제 철쭉과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선생님들의 이제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가득 채워주신 서울 발산초등학교의 백주영 선생님께서 오늘도 강의를 해주십니다. 강의 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공지능 체험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대되는 강의를 해주시는 백주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선생님들께서 다시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2주 동안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노력이 선생님들께 닿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 나눔의 주제는 저학년을 위한 인공지능 체험 수업인데요. 사실 저학년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 인공지능이 모방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어떤 학년의 학생이라도 대면해 볼 수 있는 체험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이 대면해 보아야 하는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께, 저번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 입력과 이 처리 과정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디지털 데이터가 수학적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학적 과정에 대해 저번 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어버버버했던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잘 설명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 없게 말씀드렸더니 수업 나눔이 끝난 뒤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싶어서 제게는 좀 버거운 내용이지만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벡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각 인공지능 교육 대학원에서 파이썬을 배우실 때 배열을 배우시잖아요. 대괄호 안에 여러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조는 이렇게 나열하는 것인데 나열할 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좌표상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었던 1, 2, 3 이런 숫자가 공간에서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1, 2, 3 이런 숫자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서 스칼라라고 부르고 이렇게 차원이 생긴 숫자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생겨서 벡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색을 표현할 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컬러값은 R값, G값, B값 이렇게 세 개 정보를 점 하나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흑백은 이렇게 1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점이 빨강 139, 녹색 69, 파란색 19라는 세 개의 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질 수 있더라고요.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벡터라는 개념을 생각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건 수학자들의 이거 몫인데 깨뜨리고 끝나버렸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벡터가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 연산도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1차원의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요. 2, 3 이런 식으로요. 이 1차원의 벡터 10개를 또 1,1, 2,2, 3,3 이런 2차원의 벡터 10개와 곱하면 이런 2차원의 벡터 1개로 만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또 오른쪽 식처럼 2차원의 벡터 하나를 10차원의 벡터 2개랑 곱하면 1차원의 벡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벡터의 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을 곱하면 원래 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단위 벡터를 곱하면 원래 벡터가 나오는데 단위 벡터가 아닌 다른 벡터를 곱하게 되면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연산이 입력된 데이터 값을 변형시켜 색감을 일정한 비율로 바꾸거나 모양을 일정한 비율로 바꾸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벡터의 곱을 활용해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인공지능 수학의 모든 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의 방대한 범위에서 일부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 정도를 이해하는 걸로 만족했고 이 정도의 이해가 디지털 데이터 개념까지 연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같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 입력, 처리 과정, 데이터 출력 구조에서 저는 이 처리 과정에 늘 궁금증이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 과정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기는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입력받고 이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모든 원리는 아니었겠죠.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은 기본이고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정교한 방식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이해했습니다. 입력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입력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알고리즘일 것입니다. 저는 알고리즘에 관심을 가지며 생각한 것이 인공지능 교육의 교육적 가치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하는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스스로 마주하고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어쩔 땐 인간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추해서 사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 같은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엔트리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보면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이렇게 9개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가 데이터 입력, 학습, 그러니까 처리 과정이겠죠. 결과, 그러니까 데이터 출력일 것인데, 이렇게 다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가 수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개념을 강조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 모델로 제시된 KNN, 선형회기, 대입평균, 서포트 벡터 머신, 로시스펙이, 결정 트리, 이 알고리즘의 내용이 아닌 이 방식의 생각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제3회 인공지능 융합교육 지도안 공모전에서 수상한 프로젝트 4차시 수업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프로젝트 2차시, 3차시 학습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붉은 점 모신압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진이 컴퓨터에 입력될 땐 내부에서 숫자 형태로 입력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었을 때 이 입력된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 벡터 연산이며 이런 어려운 수학적 과정을 거칠 텐데 이 과정은 모르더라도 이 학습 모델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이 학습 모델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주 기초적이라도 수학적 작동과 알고리즘에 대해 감을 잡고 계신다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대해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4차시 수업의 흐름은 보기와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4차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처리 과정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데이터 개념 형성 부분과 그리고 이 알고리즘 부분을 교과로 융합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수학 부분은 이 디지털 개념을 형성하고 알고리즘이라고 명망한 사고 과정을 교과 교육과 함께 형성하면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상급 학교에 가서 이 수학적 과정을 다루면 되겠지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의사결정 트리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하고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지적 활동을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리 어린 저학년 학생이라고 해도 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교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도모했던 지적 활동과 알고리즘을 융합해서 수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국어 수업과 인공지능 수업을 융합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초상권 사용 동의를 거의 대부분 받은 상태고요. 특히 소수의 학생은 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 경우는 마침 자리가 카메라와 멀고 그리고 동영상의 블러 처리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의 초상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었다고 생각하고 틀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동의서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블러 처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화면이 깨끗하지 못한 점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한국인일까요? 아니요. 아니고. 인간? 예. 그래. 아이언맨 인간이야. 토리. 실제 인물은 토리잖아요. 그래. 일본 애니메이션일까? 아니요.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예. 코너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존 인물? 아니요. 아니요. 게임일까? 아니요. 아니요. 소설에 나오나? 아니고. 영화인가? 네. 마블인가? 네. 예. 빨간색? 네. 김씨인가? 아니요. 아니야. 김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김 아이언맨 로봇이랑 관련되나? 네. 부자인가? 네. 맞아. 아이언맨 부자였어. 맞아요? 아이언맨이네. 아이언맨 맞췄어. 드디어 맞췄어. 그러게. 자, 인공지능 몇 번 만에 맞췄어요? 몇 번 만에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었을까요? 오. 근데 이걸 알아? 이걸 뭘 했을까요? 인공지능이? 맞아요. 인공지능은 지금 분류를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여러 번 하려면 근데 선생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 인공지능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퀴즈가 맞췄어요? 분류를 잘했어요. 분류를 잘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첫 번째로 뭘 물어봤었는지 알아요? 처음에 물어볼 때 여자인가요 아니면 남자인가요? 물어봤죠.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여자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이거를 제일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이게 뭐라고 있었구나.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자마다 많이 나오고 남자마다 더 이렇게 나오고. 남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하고 또 뭐를 하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분류를 했어요. 분류하기 어려운 질문 소중한가요? 소중한가요? 맞아, 얘들아. 우리가 긴지, 귀가 긴지, 짧은지, 물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땅에 사는지, 아니면 깡충깡충 움직이는지, 둥근인지 손을 분류할 수 있죠. 네. 근데 뭐는 분류하기가 어렵겠어요? 소중한가요? 맞아요. 소중한가요? 이거는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 파트 안에서 나는 아까 아침에서 할 때 마음속으로 인물 하나를 정한 다음에 퀴즈를 풀어봤죠? 친구들이 풀 거야. 마음속으로 이 파트 안에서 하나만 정해보세요. 이 파트 안에서 마음속에 하나 정했나요? 질문가 있어요. 동물인가요? 아는 사람 보내시죠.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뭐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분류됐어요 머릿속에서? 네. 두 번째 질문 뭐 하면 좋을지 생각한 다음에 길이가 긴가요? 아니요. 두 번째는 씨가 박혀있나요? 네. 꽃이 초록색인가요? 이 인공지능 수업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와 함께 의사결정 트리라는 인공지능 개념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곡의 놀이를 통해 의사결정 트리 개념을 이해하고 국어교과에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구성과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카드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고
그 질문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트리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에 관한 수업은 교과 융합 수업으로도 가능하고 저는 코딩 수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을 마주하고 새로운 사유하는 방식을 창조하는 알고리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부족한 실력이나마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채팅창에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네,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파일을 보냈습니다. 받으셨나요? 아직 채팅창에 아무것도 잘 안 뜨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예. 한번 네, 네, 이게 예. 모두에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예. 특정 선생님께 보내는 게 돼서 다시 아, 보내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선생님들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엔트리를 잠시만. 제가 지금 채팅창에 엔트리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선생님들 엔트리에 들어가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엔트리에 들어갔고요. 이 만들기를 보면 만들기 여기 보면 위에 소리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예. 네, 소리 추가하기에 파일 올리기를 하면 일단 이게 제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하면 강아지 짖는 소리는 필요 없고 제가 드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해보셨나요? 음. 네, 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네, 선생님들께 어, 이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예. 보면 코드 보기를 하면 제가 미리 이 코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다 열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코드 보기가 어디에 있었죠?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소로 음, 가면 여기 중간쯤에 코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음, 있나요, 선생님들? 로그인이 혹시 안 돼서 그런 거면 그냥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어, 나왔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파일로 음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하고 좀 소리가 느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제가 낼 때는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반복하기, 네, 그럼 아이들이 반복하기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그러면 이게 미래도래 민민미 렐렐레 민민미 미래도래 여기도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제가 또 채팅창에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자료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이 횟수, 첫 번째면 여기 횟수가 화면에 뜨잖아요. 네. 횟수가 1이면 1만큼 더할 건데 횟수가 1이면 여기 보면 이 횟수값이 1이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횟수값이 1이 아니라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변수라는 블럭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내게 합니다. 이런 저는 코딩 수업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마주할 수 있는 네, 리메이크하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코드 보기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리메이크 네. 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코딩 수업은 보고 따라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는 수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처음에는 이런 코드가 생각을 통해 이런 코드가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이렇게 코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수업을 합니다. 악곡이나 악곡이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블록 코딩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도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블록을 최소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사고력이 발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코딩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코딩 수업을 통해서도 이 인공지능 융합 수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인간이 행했던 지적 활동을 마주하고 고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작년에는 2학년 담임이었지만 재작년에는 3학년 담임이었거든요. 아이들하고 가끔 이런 블록 코딩을 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되게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학 때 교과서 진도가 다 나가면 문제적 남자에 나오거나 아니면 창의력 문제 같은 재밌으면서도 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아이들하고 풀어보거든요. 그때도 여름방학 직전이라서 진도가 마무리되었고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면 보통 아이들은 선행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수학 6단원을 마무리했을 때는
분수와 소수였고 그때 아이들이 저와 분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1, 2, 1, 3, 2, 1, 4, 2, 1 이 패턴이 보였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이 다음은 11분의 5분화 이렇게 패턴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볼래? 이렇게 제시했던 문제인데요. 저희 반에 보통 아이들은 이제 약분이니 통분이 이런 선행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아니, 더 선행을 한 아이들은 뭐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이런 걸 쓰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2고요, 4고요, 7이고요, 11이고요. 그래서 16이 되는 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약에 못 나오면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님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다고. 제가 좀 남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학기 어느 날 아이들하고 가끔 블럭 코딩도 하고 이제 학습지를 하고 나면 뒤에다가 다른 시간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라 했을 때 그 아이 뒷면에 텍스트 코드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코딩 학원을 보내시냐고. 그리고 뭐라고 하려고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3학년 아이가 이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아이 어머니께서 이제 선생님이 블록 코딩을 가르쳐 주시고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해서 서점에서 파이썬 책을 하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그리고 그걸 계속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가 한번 흉내를 내고 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외워서 하는 건지 그냥 흉내를 내는 건지 어른인 척 하고 싶은 건지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이걸 줬더니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되게 많이 구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서 네, 이 아이가 준 거를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 아이에게 텍스트 코딩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블록 코딩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는 생각하는 그 과정을 정말 즐기는 아이더라고요. 어, 이걸 보면 이게 제가 파이썬을 배울 때 저희 대학원 과제 이제 매주 풀어서 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한 번 줘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푼 코드고 이거는 그 아이가 푼 코드예요. 네, 이런 함수를 쓸 필요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콜앱에서 이 코드를 하면 진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흉내내거나 외운 게 아니고 정말 사고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 종이도 사실 제가 컴퓨터를 아이가 활용한 건 아니고 제가 종이를 출력해서 줬더니 암기를 그 두꺼운 책을 다 암기가 됐는지 혼자 명령어도 혼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풀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대학원에서 했던 과제였는데 정답은 이건데 아이는 끝까지 풀지는 못했더라고요. 아무래도 3학년 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사고 과정을 즐기는 아이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이 아이가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였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 교육이 실체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그 교육의 실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융합교육일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모방하면서도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개념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 사용되는 복합적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에 인위적으로 형성할 개념, 즉 디지털 개념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시 노력을 기울였던 사고력 교육을 알고리즘과 교과를 융합
또는 알고리즘과 코딩을 융합함으로써 실현하다 보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실체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상급 학교에 가서 인공지능 수학도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으로 이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했던 모든 수업을 선생님들께 보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디지털 개념 형성,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사고 과정을 초등학교에서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이런 수업들이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좋길 바라고, 교육적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 제가 1차씩 제3회 인공지능 융합 수업 지도와 공모전 1차시 수업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 1차시에는 챗 GPT를 사용한 내용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1차시 수업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의 교육적 활용 이런 게 요즘 포럼에 엄청난 주제던데 제가 그것을 다룰 자신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 나눔에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개념, 수학적 과정, 그리고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의 이 노력이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중한 강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제 한 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참석하신 분들이. 일단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느낀 점이나 혹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 뭐 느낀 점도 괜찮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예, 김준호 선생님,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 교사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초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백주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제가 최근에 가르치고 있는 파트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주신 말씀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고요. 요거는 질문인데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가르치더라도 용어를 초등학교 용어를 쓰지 않고 원래 용어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어려운 용어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그냥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선생님. 용어 같은 경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의사결정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제가 융합하고자 했는데 아이들하고는 의사결정 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용어를 쓰려고 하고요. 제가 보여줬던 코딩 같은 경우는 전 텍스트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블럭 코딩을 하고 아이들하고 블럭으로 하지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영재예요. 왜냐면 흥미를 느끼면 그거를 끝까지 탐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알아서 책을 사서 책을 혼자서 쉬는 시간에 보통 아이들은 막 몸으로 놀잖아요. 그 아이는 쉬는 시간에 그게 너무 좋은지 계속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계속 혼자 읽고 있고, 네, 그 아이는 영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왜 그냥 잘난 척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했던 과제를 주면
그거 보지 않고 이미 명령어들이 외워졌는지 그대로 쓰더라고요. 음. 그 아이는 좀 다른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댓글로 김성길 교수님은 이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다음 기회에 뵈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윤남순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을 수업을 하면서 초등 저학년을 대하기 참 어려웠는데 알고리즘 설명을 쉽게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피드백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오수미 선생님. 인공지능 그 융합교육을 교실에서 실천을 하고자 하는데 그 2학년? 네. 1학년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2학년 요것도 1, 2학년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분류하기를 1학년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이것을 접목할 수 있을까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1학년 2학기나 아니면 2학년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서 좀 재미있게 수업하신 예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2학년 2학기 때 9월 달에 했던 수업을 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국어 시간에 보면 말놀이 할 때 그 5곡의 놀이 하기가 국어 교과서에 있어요. 5곡의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5번 만에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5번 만에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과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분류를 해가면서 답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서 의사결정 트리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이 사고했던 그 과정을 따라한 것도 있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건 좀 인간이 평소에 사고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고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시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도록 했던 그 방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생각의 방식을 제시한 거는 교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할 때 분류하기를 하도록 했을 때 그 의사결정 트리의 방법을 융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 그 의사결정 트리의 예시가 사용된 재밌는 앱 있잖아요. 아키네이터. 그걸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인공지능도 분류해서 이렇게 답을 잘 맞추니까 나도 분류하기를 잘해서 친구랑 게임을 할 때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문제 푸는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수업이 인공지능 그 수업을 이미 제가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교사라면 이미 했던 것을 좀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뭐 5곡이나 이런 것들 20곡에 뭐 이런 기타 등등 퀴즈 짬짬이 많이 하잖아요. 교실 안에서요.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약간 이런 사고와 좀 접목시켜서 1, 2학년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 그렇죠. 예, 예.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 수업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문제를 푸는 거, 단순한 1차적인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답을 묻고 답하는,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 반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떨 때는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좀 싫어하거나 정말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좀 음.
하할 때 아이들에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지만 아이들은 그건 좀 귀찮은 이야기예요라고 답을 한다면 근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하고 연구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게 될 텐데 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귀찮아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댓글창에 이윤주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남순 선생님께서 5학년, 6학년, 고학년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는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올해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그 플레이그라운드 AI에서 텍스트로 그 그림을 생성하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저 이번에 했던 거는 이제 칭찬하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칭찬을 발표를 했고 칭찬을 들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특성을 그 플레이그라운드 AI에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치면 그 그림이 생성되고 생성된 그림을 이제 공유해가지고 패드에서 올리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활동도 되게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제 구글 로그인을 못 하시는 몇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도와드려야 됐었고요. 그런데 서혜진 선생님 여기 저희 인공지능 융합교육 그 채팅창에 보니까 서혜진 선생님 원바 그 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분이 그것은 이제 로그인이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제가 일찍 이 채팅창에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아마 공개 수업에서는 로그인이 필요 없는 그 인공지능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연아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개념 및 수업에 활용하기 용이한 추천 앱이나 웹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 따로 저학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로서 계속 새로운 앱,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서 수업을 하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이라서 저는 새로운 것을 잘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저학년 애들하고 하는 거는 저학년 애들이든 고학년 애들이든 전 좀 수업이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은 늘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서 블록 코딩 같은 경우를 해도 아이들하고 몇 번이고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음악 같은 것도 주면 이 음악을 아이들이 작성을 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 번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끝이 아니라 늘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로운 앱을 찾아내기보다는 블록 코딩 한다. 그러면 그 블록 코딩을 거의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애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는 스타일이라서 새로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저번 수업이랑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저의 모든 미천을 다 털어서 제시해 드린 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항동중에 김지훈 선생님께서 혹시 영어 수업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교차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네. 공부를 할 때 저도 챗 GPT를 쓰거든요. 챗 GPT 쓰면서 영어 공부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임강모 교수님이 예전에 저희 그 수업 사례 나눔으로
그 영어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접목한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오늘 들은 어떤 소감과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교수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일단 우리 백 선생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AI를 직접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생각하기 훈련에 집중을 두고 영어 지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에서 사고를 훈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과 AI의 그 틀을 설명해 주셔서 되게 많이 새로웠고요.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아직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이제 실용 영장문 글쓰기 평가가 있는데, 내일 이제 평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챗 GPT를 활용한 학생들은 조금은 활용하라 이렇게 언지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아, 네, 아직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 AI가 아닌 저번에 말씀드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조금 더 융합 차원에서 저는 수업을 한 거여서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낯섭니다. 많이 낯섭니다. 네, 네,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 선생님들께서 추천할 만한 또 앱을 올려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한 분이 다양한 것을 조금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잘 알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또 좋은 답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혜민 선생님이 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공모전 준비도 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백준 선생님이 그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 소감, 피드백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월요일 수업 나눔에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참여한 건 지난주가 처음이고 이번 주가 두 번째거든요. 사실 이렇게 화면을 켜고 참여하는 게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발표를 하니 쳐야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켜니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같이 긴장을 하고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친구로서 같이 이제 사실 제가 인제 대학원에 들어온 후에 조영이가 같이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평생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하면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인제 주영이랑 계속 얘기할 때도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반면 저학년을 이제 시도했을 때 저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저학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계속 연구해 보자, 개발해 보자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인제 저희 연구에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소개해준 앱을 채팅창에 올렸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로그인 없이 그림 그리기는 원보 아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학년으로 살아있는 색칠 공부 앱은 휘버 앱이라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는 오토 드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학년 인공지능은 햄스터 로봇, 마우스 로봇, 뚜루뚜루도 뭐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이훈재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께서 또 도움이 되는 유튜브 링크도 또 보내주셨고요. 네, 이렇게 또 많은 댓글과 참고할 만한 앱을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끝나기 앞서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백종 선생님의 소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부족한 실력이나마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교육대학원 4학기째인데 배우는 게 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혜민쌤이 먼저 공모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실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강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되게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채팅방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선생님이 사실 이게 한 번도 힘든데 2번 연속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굉장한 용기와 또 이런 또 나눔의 이제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고요. 너무 훌륭한 또 강의를 해주셔서 이게 두고두고 저희 교육 현장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많은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공지사항 잠깐 안내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회 수업 나눔을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매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5월 1일 월요일 그리고 5월 15일 월요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50분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뜨거운 열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